이건 여러분 좀 조정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이런 거 기사가 또 봤어요. 홍준표 출산빚 빚감당 나경원의 좌파 포퓰리즘이라 비판했지만 과거 발언 보니 셋 나오면 전액 탕감해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에서 또 홍준표가 뭐 나경원한테 똑같은 얘기 해놓고 막 그랬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그 나경원 의원의 그거를 좌파 포퓰리즘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요 그 포인트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뭐에서 포인트냐면 간접 지원에서 직접 지원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왜 나라가 예산을 집행을 해서 업자들이 부모보다 더 잘 알아? 애들 교육이나 기타 등등에 왜 업자를 끼고 지원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보면 아니 그냥 템플스테이 같은 거 지원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왜 그 명목을 저출산 예산이라고 그렇게 잡혀놓고 왜 이게 저출산 예산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저출산 예산을 책정을 했더니 예산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저출산 예산이에요라고 그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되게 이상해. 그러니까는 저출산 예산을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야 우리는 저출산에 기여할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각 부서가 자기들 나름대로 해놓고서 예산 집행해놓고 그거를 저출산 예산이라고 보고서를 올리는 거라고. 이런 방식으로는 개판 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국가 예산을 종합적으로 통제를 해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 예산이 100조가 넘었는데 102조예요 올해 교육 예산이. 그런데 2016년 교육 예산이 55조였다. 도대체 학생 수는 12%, 13.5%인가 더 정확히 계산하면, 그런데 12% 이상 학생 수는 12% 이상 주는데 예산은 2배가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2배가 늘어서 그걸 효능감을 느끼냐? 학부모들 입장에서 여러분 그 2016년에도 터울이 그런 분이 있으면 딱 좋죠. 6년 터울인 학생이 있어서 내 애가 큰 애가 6년 전에 중학생이었고 둘째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 6년 동안 학교 보내서 예산이 2배가 투여된다는 느낌이 아무리 물가 인상이 있어도 그런 느낌이 안 나요. 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이거 25조 빼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각 부서에서 맡겨서 각 부서가 그냥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업자들끼리 끼워가지고 뭐 하지 말고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직접 지원 방식으로. 그 직접 지원 방식,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도 그냥 학부모한테 바우처로 주던, 교육 상품권으로 주던, 교육 카드로 주던, 그렇게 되면 그거로 학원 가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이렇게 직접 돈을 넣어주면 딴 데 소비할 수는 없고 교육기관에만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교육 이수 과정 이런 거로 놓고 해서 뭐 특기 교육을 하든 축구 같은 걸 애들이 배우고 싶다, 춤을 배우고 싶다, 그런 그림을 배우고 싶다 이런 거 예체능까지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직접 지원을 해라. 그러고 소비자인 그 교육 소비자인 그 사람들의 평가를 하게, 소비자가 평가하는 애들이 평가하는 좋은 교육기관이 좋은 교육기관이지 왜 그거를 본인들이 평가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왜 공무원들이 틀어지고 예산과 관리 권한을 왜 틀어지고 그리고 삽질을 하냐. 그래서 지금까지 저출산 예산 200조가 써졌다고 하는데 성과가 이게 뭐냐는 얘기지. 여러분 삶의 질 청년 창업 지원을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놨더라고. 그래서 명분은 있어. 명분은 청년의 소득을 개선을 하면, 일자리와 소득을 개선을 하면 출산율이 늘지 않느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별의별 게 다 저출산 예산이 되는데 이런 식 말고 다이렉트로 주거, 교육, 육아 이런데 다이렉트로 예산을 쓰는 게, 지금 이렇게 찢어 발겨서 올해도 저출산 예산 40조 지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저출산 예산 40조가 이런 식으로 쓰면 흐지부지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육 예산 102조 됐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하거든요. 2016년 대비 2022년에 애들은 줄고 있는데 예산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거기서 한 25조 떼내도 괜찮다니까. 지금 교육 그렇게 해서 25조 정도 떼서 65조 정도로 저출산 예산 만든 다음에 그 65조를 그냥 다이렉트 간접 지원 말고 직접 지원 방식으로 65조를 지출을 하면 그게 왜 출산율이 안 올라가?
어떻게 직접 어떻게 돈을 투여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가 연구는 따로 할 얘기지만 그렇게 연구해서 뭐 결정을 할 얘기지만 일단 65조 정도의 직접 지원 자금을 조성을 하지 이렇게 40조 그리고 교육 예산 이렇게 25조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라 돈 흐트러 버리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이게 홍준표 얘기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발표할 때 왜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발표했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는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그 의식은 못 하고 있던데 직접 지원 방식 나는 그러니까 간접 지원 방식에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 하자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큰 틀에서 그거를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얘기를 하셨으면 욕을 안 먹었고요 칭찬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까지 돈 흐지부지 왜 저출산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기간에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감사 먼저 때리겠다. 이렇게 감사 먼저 때리겠다. 간접 지원해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프레임을 던졌으면 나경원 부위원장 지금 떡상했죠. 그런데 지금 당대표의 마음은 그렇게 가 있고 나 이거 겸임할 수 있어. 그러면요 나경원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사퇴 난 당대표에 도전을 할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사퇴할 겁니다 라고 하셨으면 욕을 들먹었지 이거는 이미 당대표 하면서도 할 수 있어 2개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야 그 장관급 자리가 그냥 놀고 먹는 자리인가? 당대표가 놀고 먹는 자리이거나 그렇게 되니까는 사방팔방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답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무튼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는 건 나경원 위원장을 공격하는 게 좌파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는 건 그 사회수석실도 그렇고 조금 좀 그랬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병 주고 약 주는 건가?